스위스 역사 흐름을 잡아라. 제1장 선사시대와 초기 정착. 스위스 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은 약 1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이 지역에 수렵 채집인들이 거주하였으며 약 10만 년 전에 부싯돌 도구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호수 주변에 호상가옥이라 불리는 수상가옥이 건설되었으며 이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 형태는 스위스의 호수 문화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제2장 켈트족과 로마 지배. 기원전 5세기경 켈트족의 한 갈래인 헬베티족이 스위스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농업과 금속 가공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이 지역의 도로, 도시, 방어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아벤티쿰 현재의 아방슈가 같은 도시가 번성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3장 게르만족의 이주와 중세 초기. 서기 4세기부터 시작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스위스 지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부르군트족이, 동부 지역에는 알레만니족이 정착하였습니다. 부르군트족은 라틴어를 받아들여 프랑스어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알레만니족은 독일어의 기원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분포는 현재 스위스의 다언어적 특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카롤루스 대제의 통치 아래 기독교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제4장 신성 로마 제국과 지방자치의 발전. 10세기 후반 스위스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봉건제가 확산되었으며 수도원과 주교구가 중요한 권력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클린이 수도원 운동의 영향으로 수도원들은 종교적 중심지이자 문화와 학문의 요람으로 기능하였습니다. 또한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개들이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 중요시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제5장 스위스 연방의 형성. 13세기 말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이어리 슈비츠 SCHWIG, 운터발덴 UNTERWALDEN 등 세 개의 산악지역이 1291년 영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스위스 연방의 기원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루첼은, 취리히, 베른 등 도시 국가들이 동맹에 합류하였으며 1513년까지 총 13개 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연방은 독립성과 자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전투를 치렀으며 특히 1499년의 슈바벤 전쟁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며 사실상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제6장 종교개혁과 내부 갈등. 16세기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스위스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취리히의 울리히 츠빙글리와 제네바의 장 칼뱅은 개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스위스 내의 종교적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갈등은 내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연방의 통합에 큰 도전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하며 외부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제7장 30년 전쟁과 중립 정책. 17세기 유럽을 휩쓴 30년 전쟁 1618-1648 동안 스위스는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의 참화를 피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스위스는 국제사회에서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제8장 나폴레옹 전쟁과 헬베티아 공화국. 1798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나폴레옹 군대가 스위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위스는 프랑스의 위성국인 헬베티아 공화국으로 재편되었으며 중앙 집권적인 정부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위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1803년 나폴레옹의 중재로 연방 체제가 복원되었습니다. 제9장 빈 회의와 영세 중립국 선언.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재편을 논의한 빈 회의에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스위스가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영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립 정책은 이후 스위스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10장 산업화와 현대화. 19세기 중반 이후 스위스는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시기는 스위스가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산업과 금융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산업화의 시작. 19세기 중반 스위스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취리히, 제네바, 바젤과 같은 도시에서는 섬유 공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하였으며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철도망의 확장. 산업화와 함께 스위스는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도망 확장에 주력하였습니다. 1847년 취리히와 바덴을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이후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1882년 완공된 고타르드 터널은 알프스를 관통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스위스의 교통과 경제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금융산업의 성장. 19세기 후반부터 스위스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862년 스위스 연방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여러 은행들이 설립되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성장은 스위스 경제의 안정성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부상.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각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보스, 생모리츠와 같은 지역은 건강 휴양지로 유명해졌으며 이는 스위스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사회 변화와 노동운동. 산업화는 노동계층의 형성을 가져왔으며 이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 복지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1장 20세기 세계대전과 중립정책. 20세기는 스위스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스위스는 중립정책을 유지하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스위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스위스는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스위스의 정치,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량과 원자재의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졌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과 노동쟁의로 이어졌습니다. 전강기와 경제 발전. 전쟁이 끝난 후 스위스는 경제 회복과 발전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화학, 제약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이는 스위스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은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스위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스위스는 중립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스위스는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스위스는 군사적 방어를 강화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12장 전후 복구와 경제 기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는 빠른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스위스 경제 기적으로 불리며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전후 스위스는 기계, 화학, 제약,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시계 산업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복지와 생활 수준 향상. 경제 성장과 함께 스위스는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으며 스위스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제13장 현대 스위스 중립과 국제 협력. 현대의 스위스는 전통적인 중립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스위스는 국제연합 유엔, 세계무역, 기구 WTO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바는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스위스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과의 관계. 스위스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다양한 협정을 통해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무역,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사회의 도전과 대응. 21세기의 스위스는 이민, 환경 문제,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의 안정성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